정신과 의사지 상담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게 좀 힘들기도 하고, 서울대 교수인데 내가 틀렸다는 거야. 착한 정신과 의사와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의 비중을 어떻게 두겠냐고 물으신다면 착한이 20%, 실력의 80%를 들 것 같아요. 저는 제 경우에는. 쉬운 병일수록, 흔한 병과 비슷한 증상일수록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오진하고 약 잘못 쓰고. 정신과는 어떤 혈액검사 안녕하세요, 로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상담이나 병원 치료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긴 시간의 노력은 어쩌면 치료를 위한 노력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번 영상에선 그게 핵심이었어요. 긴 시간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정말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왜 낫지 않을까? 나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병원 치료나 상담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익사 직전의 사람한테 던져진 나무판자나 구명조끼. 그래서 그걸 잡고 일단은 목숨을 건지고 숨을 돌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거기까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각자 가지고 계신 병이나 증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이야기를 했고, 시대착오적인 생각 때문에 또 제가 병원을 처음 다니고 상담을 했던 10여 년 전에 상담사들과 정신과 의사들의 협업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정신과 선생님들은 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무시를 하셨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또 정신과에 대해서 약을 주는 거 외에는 해주는 게 없다. 그리고 약 부작용이 있어도 그것도 인정도 안 한다. 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약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썼고,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길을 돌아서 왔어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병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일부 정신과 선생님들의 문제와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기 위해서 우선 병원은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잘하는 선생님한테, 잘하는 병원에 가야 한다. 그게 저번 영상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정신과 의사는 상담사가 아니라는, 테라피스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40분, 1시간 이런 상담을 바라는 건 안 돼요. 여전히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굉장히 긴 시간 상담을 해주고, 심지어 카우치에 들어 누워서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는 걸 도와주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나라예요. 꼭 그게 좋은 방법이지도 않을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신과 의사는 상담사가 아니에요. 상담사는 상담에 필요한 훈련을 정말 철저히 받아요. 물론 철저히 받지 않고 상담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 효과 없다, 상담사 만났다 괜히 상처만 더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게요. 상담 제대로 해주는 의사 만난 적 없다, 정신과 의사한테 상처만 받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정신과 의사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어서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사분 마인드가 나는 의사지 상담사가 아니야가 뚜렷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도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적진 않아요. 그래서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지 상담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선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건 정신과 의사들의 덕목이고 당연한 윤리일 수는 있어도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버티는 훈련은 받지 않아요. 그건 그 의사 각자의 재량이고 각자의 선택이에요. 또 정신과 의사는 진단을 내려야 해요. 그래야 처방이 나가니까요. 우리가 정신과에 가는 이유도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기 위해서고요. 그분들이 40분, 50분 상담까지 겸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게 좀 힘들기도 하고 심리학이랑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정신과 선생님들도 자기 욕구를 들여다보고 환자에게 투사하지 않는 부분은 기본으로 배우고 언제나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버티는 문제는 굉장히 달라요. 저한테 소리를 질렀던 어떤 정신과 선생님의 단말마가 전 아직도 안 잊혀져요. 내가 서울대 교수야! 내가 서울대 교수인데 내가 틀렸다는 거야! 예를 든 거 아니고요. 그분 진짜 그때 서울대 교수였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은인이에요. 우울증인 줄만 알고 병원을 다니다가 제가 양극성 장애라는 걸 감별 진단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화를 냈었어요. 자꾸 의사들이 저한테 화를 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제가 이사 다닐 때마다 병원이 바뀌어서 한 7번 정도 병원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저한테 화낸 의사는 2명뿐이에요. 의사들이랑 맨날 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의사분은 저한테 왜 화를 내셨냐면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정상이 아니니까 제가 정신과를 가지 않았을까요? Is because everything would be what it isn't, and contrariwise, what it is, it wouldn't be, and what it wouldn't be, it would. You see? 예의 없게 행동한 건 아니었고 어떤 부분이 그 선생님을 건지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당시 제가 기르는 고양이가 아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과하게 한다고 저한테 정상이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제 차트를 집어 던지셨거든요. 그 선생님의 반응도 일반적이진 않죠? 그 표현 때문에 당시 남자친구랑 농담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정상이 아니야! 로양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로양은! 그때 막 이사를 해서 급하게 가까운 병원을 찾아간 거였는데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없었어요. 전부 유아동이었는데 선생님도 저보고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병원 찾기 귀찮아서 계속 갔어요. 그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몇 년간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 왔는데 계속 똑같이 처방을 하면 자신도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감별 진단을 해주셨다라는 거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런데 자신이 성인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제가 잘못했죠. 그럼에도 상처받았어요. 서울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만 아까웠거든요. 그 병원이 좀 비쌌어요. 그런데 정상이 아니다라는 웃었지만 상처받았어요. 제 남자친구도 울었어요. 제가 학부 때 임상 심리 교수님이 정상, 비정상이라고 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야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맞는 얘기잖아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다수에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교수님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순간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의사예요. 의사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신과 의사는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해요. 착한 정신과 의사와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의 비중을 어떻게 두겠냐고 물으신다면 착한이 20%, 실력의 80%를 둘 것 같아요. 저는, 제 경우에는. 실력은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상담 스킬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러려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야겠죠.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계속 잘 관찰하고 약 잘 쓰는 의사.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도 그 선생님 상담 잘해주더라. 그 선생은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조건 무슨 병이래. 그래서 나 고생했잖아. 이런 경험 해보신 적도 있고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모든 병원들이 쉬운 병도 쉬운 병일수록 흔한 병과 비슷한 증상일수록 쉽게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오진하고 약 잘못 쓰고. 정신과는 어떤 혈액검사 수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나 MRI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의사의 실력이 어떠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자기 검열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그건 매스컴도 아니고요. 제가 링크 띄울게요. 커뮤니티랑 상담사랑 예전 병원 선생님의 추천, 이 세 개의 종합으로 저는 발품을 더해서 그렇게 찾게 됐어요. 정신과 의사는 의사지 상담사가 아니라는 거, 상담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가지고 크게 가지고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동시에 저번 영상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싶어요.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내가 막 빨리 나아지고 이게 완치가 되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선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제대로 판단되는 것도 없겠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검은 물속에서 우선은 던져진 나무 조각 하나, 구명조끼 하나라도 잡고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살아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잖아요.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한다고, 약도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호흡 명상과 요가니드라 영상 두 개 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생 목록으로도 띄워놓을게요. 호흡 명상이나 요가니드라 불안이나 두려움, 고통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렇다라는 거 들어는 봤는데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또는 잡념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영상으로 만들어둔 거 여기 같이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